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원 전문가입니다. 6월 22일 1시 24분 영상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비트가 일단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또 예측이 잘 맞았다고 이렇게 맞을 때만 말씀드립니다. 틀리면 입 좀 닫고요. 일단 예상했던 대로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왔고요. 텔레그램 보시면 일단 올 매도는 했습니다. 20% 중에서 올 매도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선 라인상 현재 이 구간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 영상에서는 사실상 최대 23,300 이상까지 구간을 가서 저항을 막고 내려오지 않을까를 말씀을 드렸는데 힘이 굉장히 많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십자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낸스 상으로는 제가 3일봉상 양봉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추세에서 저항을 막고 딱 추세에서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 저항과 저항 그리고 지지의 딱 삼각수렴상 차트가 3일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단 3일봉이 아직 1이라고도 19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이틀 정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3일 안에는 이 저점까지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 3일이라는 결국은 금요일까지잖아요. 24일까지 추세가 계속 이 안에서 논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3일 뒤에는 또 이 장기 이평선상은 또 내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이상 장대양봉 이상까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구조상으로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이 저항 라인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 먼저 복기를 좀 해보면서 현재 추세를 이해하고 그 다음 이제 단기적인 추세에 대해서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락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단 저는 9월까지 아니면 그 이상까지 하락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저는 일단 9월까지는 이 장기 추세선이 하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이 나왔던 지지 부분에서 받았던 지지가 뚫린 상황에서 저항을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상승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게 상승으로 나온다고 할지언정 이 라인 이상을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그 와중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서 저점을 깬 환경이 나와서 다시 쌍바닥을 만들고 새로운 저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1대1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1 비율상 최소한 11,000, 13,000 아래까지는 내려와야 1대1 비율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 라인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2만과 23,000 이상에서 3,000달러 안에 박스권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일봉상으로 제가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도 약 20% 정도의 비율을 들어가고 그 다음 비중은 사실 그 이하에서 받으려고 했는데 어제 일봉의 힘이 너무 약해지는 걸 보고 부분 매도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한테 궁금하신 댓글이 왜 벌써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지점에서 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맨 바닥에서 잡을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생각을 하잖아요. 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차트 많이 봤을 거예요. 알트가 상승을 하다 보면요. 처음 파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다음 파동에서는 이 가격보다 높거나 아니면 최소한 낮거나 아니면 비슷한 위치에서 매도선을 갖고 그 다음 내려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첫 파동은요. 처음 시세 분출을 하는 과정에서 급등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한 거고요. 지금 이제 내려올 경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조금 더 지났을 때 내려오는 가격을 준다면 다시 20%를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사실상 어제 저점이 깨지면 이거는 다시 한번 하방으로 돌리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장기 추세선상 2017년도에 나왔던 고점과 저점을 이었던 이 라인 아래에서 이미 저항을 받고 있다. 그 최대의 선이 이 노란색 선인데요. 이 선 이상으로 가기는 힘들다라는 게 저의 주관적인 입장인 거고요. 문제는 그 아래까지 시세 분출을 하느냐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거를 지금 5파까지도 나올 거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5파가 나오게 되면 정말 이 가격대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정말 패닉 이상이 나오겠죠. 근데 이 가격이 나올 때 동안 이렇게 중간중간에 반등이 살짝씩 나옵니다. 우리는 이거를 과거 패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거 2017년도 상승 때도 보시면 하락을 할 때 이렇게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고 전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보고 있는 위치상 지금 이 위치는 사실상 이미 저항 라인을 내렸던 상황이고 1파와 2파와 3파와 4파와 5파를 갈 수 있는 연장 파동의 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와중에서 1파와 2파, 3파에서 2파로 진행되는 이 파동이 또다시 반등을 주는 구간일 수는 있으나 잘 보시면 장기 추세선상 저항 라인에 걸리기 때문에 이 이상은 걸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은 매도선으로 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파동이 내려왔을 때 내려오는 이 부분이 찐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바닥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 지금 8,000대예요. 근데 지금이 2만 달러대니까 엄청나게 하락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내려간다는 접근보다는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는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최대한 9월까지 우리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 이슈가 뭐가 있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포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0.75bp 올리는데도 사실상 엄청나게 많은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9월까지 현재 골드만삭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0.75, 0.5, 0.25로 인하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악재가 계속 감고 있다는 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알트들이 지금 상당히 사실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매매를 해야 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셔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근처럼 이 부근이 똑같이 상승을 한다고 하면 결국 이 저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적인 차트를 만든다는 얘기가 또 되거든요. 아까 일봉상 나왔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잠깐 과거에 대해서 회귀를 해보면 보시면 이 부근에서 나왔던 양봉을 보면 고점을 결국 못 넘었어요. 이렇게 그 얘기는 이 부근을 넘지 못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나왔던 반등에 올라가더라도 저항 라인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주의해야 하고요. 시간상으로 지금 이제 6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월봉을 보면 딱 이해할 수 있는 게 제가 이 월봉을 딱 보고 우리 이해하라고 했죠. 이 월봉이 지금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나요? 라고 하시면 10중에 9명은 다 양봉이 힘들다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은 기간이 8일이잖아요. 8일 동안 양봉으로 전환한다? 저는 불가능한다고 봐요. 올라가더라도 여기 또 저항이 걸리죠. 그리고 또 저항이 있어요. 그 저항에 포진되어 있는 게 얼마냐면 23,500 그리고 25,000.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000과 25,000의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번 6월은 음봉은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고 23,000과 25,000의 저항을 뚫지 않는 한은 사실상 전환의 형태는 힘들다. 그러면 아예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현재 상황상 이 패턴과 양봉이 음봉으로 전환된 것도 안 나왔고 음봉으로 저점을 계속 깨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이 추세를 가지고 상승으로 전환했다고 볼 수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 알트들은 움직인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 알트들이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제가 뭐라 했죠? 지금은 알트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 떨어진 것도 그만큼 정말 많기도 합니다. 정말 많기도 하고요. 그 비트가 이번에 어떻게 한다 했죠? 비트가 상승분에 비해서 알트들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주봉들이 그만큼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이게 찐 상승이라고 바라보기에는 사실상 너무나 하락이 깊다. 예를 들어 어거 같은 것도 보면요. 잘 보시면 어제 오늘 뭐 20% 이렇게 올랐다고 하지만 잘 보시면 사실 월봉상으로는 아직도 음봉이 진행 중인 거고 아랫꼬리만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8일 동안에 다시 아랫꼬리를 잠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하락 추세로 이어지는 거나 또 다름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 차트에서 지켜봐야 할 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월봉은 확실시 음봉이 되고 있지만 주봉상으로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그러려면 주봉상 뭘 해야 한다고 했죠? 저점을 깨지 않는 봉이 나와야 한다 했죠. 제가 에이다도 말씀을 드렸던 게 에이다가 사실상 지금 음봉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으면 사실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이 음봉상 저점이 계속 지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이 나왔던 이 양봉과 음봉의 흐름은 보통 급등을 할 때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봉이 이렇게 횡보로 버티는 흐름으로 계속 나온다면 한 번은 급등 흐름이 나오고 어떻게 한다 했죠? 여기까지는 갔다가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서 쌍봉 만들고 다시 저가를 깨는 흐름으로 추세가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지금 주봉상으로 에이다는 지금 몇 주째 하락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요. 벌써 47봉, 주봉으로 294일이에요. 294일 동안 현재 하락 중이에요.
여기가 8월 30일이었으니까 약 1년이 다 돼가는 동안 하락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마땅한 상승이 1년째 안 나온 거잖아요, AD가. 2021년 8월에 시세 분출로 최고를 3,575를 찍고 295일 동안 사실 계속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저점을 지키면 어디까지 간다 했죠? 여기까지는 간다. 그 가격이 얼마다? 1,200, 1,500, 1,550원 라인이에요. 현재 600원이니까 약 얼마죠? 3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려고 하면 현재 이 주봉상 알트들이 그나마 계속 지키는지를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 패턴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트랑 정말 유사하게 흘러가는 애가 하나 있다 했어요. 바로 비트스탬프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예요. 자, 이때의 패턴과 이때의 패턴이 나왔을 때 양음 패턴 나왔죠. 그리고 저점 올라가면서 분출하고 딱 2배 분출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죠? 차트 똑같죠? 여기 차트 똑같죠? 그리고 여기 지켜지는지 보고 가면 똑같이 나온다. 똑같죠, 지금? 지금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비슷하죠? 근데 이때는 양봉이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양봉이 계속 저점을 지키면서 삼각수렴상 눌리고 장대 양봉으로 이때 고점을 한 번에 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려고 하면 현재 저점은 깨지 않는 선에서 횡보로 시세 분출이 아니라 횡보를 해서 눌림으로 매집을 하고요. 장대 양봉으로 여기서 올린 다음에 또다시 시세 분출을 해서 여기까지 가는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를 보면 이 시세 패턴이 나오고서 어떻게 됐죠? 여기 찍고 오르고 찍고 해서 여기서 반토막에 더 나왔어요. 자, 우리가 이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단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등을 먹는다고 하면 저는 이 이상 가기 쉽지 않아요. 제가 비트 볼 때도 이 이상은 사실상 가기 힘든 구조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올해 안에 사실상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올해 안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사실상 이때 나왔던 기준 있죠. 2022년 4월에 나왔던 고점 이상을 남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알트들을 매수하더라도 매도 라인의 최대선을 보시고 이 안에서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하고요. 밑에는 사실상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열려있진 않고요. 위로는 분명히 많이 열려있어요. 8대 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가 열려있으면 8이 열려있지만 4월 4일에 나왔던 고점 이상으로는 가기 쉽지 않은 구조고 간다고 할지언정 차트를 보시면 그 후에 나락을 갔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때의 시세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시세를 다시 분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에이다가 얼마였을까요? 143원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대비 고점을 이미 넘은 애들은 사실상 상패 수순을 위해서 오히려 차트가 마지막으로 상승을 하고 동력을 잃고 이제는 차트적으로도 끝내가는 판일 수도 있다라는 걸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대 거래소들 다 뭐하고 있죠? 제가 애널리스트 회의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제도권화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든 빗썸이든 코인원이든 우리나라에 있는 대규모 거래소들 또한 사실상 기존의 코인들의 세대가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분이 이제 비트, 이더는 그래도 제가 살아남을 거라 보는데 과연 그 아래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한때 재미를 봤던 디파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디파이도 사실상 시세 분출하고 이미 다 재미 봤는데 우리가 2017년도에 재미 보고 몇 년을 끌었어요. 그렇게 힘든 세월 동안 4년 가까이 우려먹었어요. 3, 4년은 우려먹는 동안에 이렇게 횡보를 했는데 디파이로 시세 분출하고 지금 사실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최소한 2년, 3년을 더 횡보시키고 그때 올려도 늦지 않아요. 개미가 가장 힘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시간을 끌면 개미는 못 버텨요. 가격이 변동성이 위아래로 있으면 우리 개미들 다 알죠. 오히려 더 재밌어요. 롤러코스터 재밌어 하고요. 거래량이 있으면 장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원체 재밌게 가능해요. 근데 지금처럼 장이 지루하고 변동성이 없으면 개미들은 장을 포기하고 던지고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힘든 건 횡보와 장이 힘든 거다.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런 기간에 지금은 들어가 있고요. 수렴 구간에 지금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이 장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전 영상에 대해서 댓글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요. 조금 읽어드리자면 한들리님 진짜 이 채널의 큰 장점은 오래간 많은 경험과 여러가지로 공부해 알 수 있는 관점들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준다는 것. 그냥 영상 정주행만 해도 무조건 도움돼.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따라서 수익을 나신 분들 축하한데요. 너무 따라서 하시면 사실 좋지 않아요. 이클 관점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딱 이거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세요. 어떠세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이 반등 마지막 선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반등은 마지막 선인 것 같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실 시세 분출을 한번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차트상으로 사실 2017년도부터 살아남았던 애잖아요. 이제 시세 분출을 한다고 할지언정 계속 분출을 하려고 하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요. 이게 시세를 잘 보면요. 이게 차트가 지금 이 라인선에서 갇혀 있어요. 이 라인선에 갇혀 있는데 지금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라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심값이었던 부분까지는 돌파를 할지는 사실 미지수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값이 사실상 24,000원대거든요. 24,000원 이상 시세 분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이 라인 나왔던 이 부분 이상은 참 쉽지 않다. 왜냐면 저항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였던 저항들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 분출이 된다고 해도 과연 얼마 이상 시세 분출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3만원 이상이라고 하시면 사실상 여기인데요. 여기 이미 저항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세 분출이 나오더라도 여기 맥시멈 그래서 한번 이상 나오면 한 번은 매도 치고요. 아니면 손절 반이라도 50%를 치고 그 다음 위로 갈수록 분할을 쳐야지 과연 이 이상은 정말 구조상 힘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급등하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라드님,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요. 25,000달러까지 현재, 비트가 너무 희마리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잘 판단하셔서 너무 이게 희망회로로 25,000을 반드시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최대선이 25,000이고 올라갈수록 지금은 매도를 해야 하는 추세인 거지 상승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김도현은 오늘 이 댓글 보고서 영상 남겨드렸고요. 코인 자체가 사기라기보다는요, 이제 걸러지고 걸러져서 남는 게 진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신순도 좀 읽어드릴게요. 어제도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머시갱이님, 제가 어제 댓글을 읽고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얼마 수익이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좀 수익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매수매도 관련해서는 사실상 저만큼 투명하게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상 분명 몇 천만 원 정말 적지 않은 돈인 거 맞고요. 저 알다시피 정말 3,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손절하는 것까지 그대로 공개를 해드렸고요. 이게 사실상 제가 손절을 할 때는 그거보다 더 배의 중압감을 가지고 그 손절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하시면 또 따라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과연 이 판단이 맞을지 안 맞을지가 더 투심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그때의 손절은 참 잘한 전략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때 손절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시드가 없으시니까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참 제가 꼴불견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사와 언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제가 조금 더 자율성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거다 보니까 조금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언행이 조금 자유롭게 돼야 저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 오늘 또 파월 연사 말이 있죠. 정말 이분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말하는 것 같아요. 파월 누가 입 좀 막아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종합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일단 25,000 이상은 구조상 힘들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고 9월까지는 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차트를 만들면서 시간을 끌면서 보내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제 생각입니다. 그만큼 이 장기 추세선상 내려온 건 의미가 있고 이 내려왔던 저항 라인을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그만큼 많은 매수세가 들어와야 하는데 현재 매수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차트가 만들어지는 원리는 그냥 월봉상으로 조금 시간을 끈다 라는 개념에 가깝지 차트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판단은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만약에 뭔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냥 월봉상 아래 꼬리를 만드는 거지 전체적인 월봉과 주봉의 일봉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의 대응은 사실상 급등하는 잡주를 타기보다는 조금 안전한 보수적인 매매를 하는 게 멀리 봤을 때 더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영상에서 남겨봅니다. 6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루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네요. 정말 많이 힘들고요. 많이 또 지루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기다리면 또 어떻게 자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계속 자리 보고 있고요. 저도 지금 너무 이 가격이 매력적일까 아닐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밑에를 보게 되다 보니까 우리 개미들 그렇잖아요. 조금만 더 내려올까? 조금만 더 내려올까? 근데 우리 사실 비트코인 100만 원 온다고 해서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또 이제는 영원이다 할 거예요, 아마. 사실 적당히 물리면서 매수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잘 대응하면서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장이 그렇게 재밌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컨텐츠적으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먼저 풀이를 좀 해드렸고요. 금요일까지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금요일에는 기존에 못했던 그 십신매매법 이후에 그 교육과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는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하단에는 텔레그램 주소 남겨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띠띠빵빵 이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